The Jacksonville Jaguars select Trevor Lawrence, quarterback, Clemson. 안녕하세요. K행덕의 달팽이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NFL 리뷰를 할 건데요. NFL 드래프트가 이제 끝났죠. 자, 2021 NFL 드래프트 리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드래프트의 1번 픽은 확실히 누군지 정해져 있었죠. 트레버 로렌스. 그리고 잭슨빌은 모두의 예상대로 트레버 로렌스를 1라운드 1번 픽으로 뽑습니다. 트레버 로렌스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듀얼 스랙 쿼터백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최고의 재능 쿼터백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신입생으로서 클램슨을 우승시키면서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왔던 쿼터백들 중에 가장 NFL 주전 선수로 준비가 된 쿼터백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타이밍과 전체를 보는 시야입니다. 이제 트레버 로렌스의 이제 대학교 때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쿼터백으로서의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남들이 못 보는 움직임을 봐야 돼요. 공을 던지는 시점에서 리시버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 리시버가 이 공이 저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에 거기 있어서 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력, 그리고 따라붙는 수비수를 제치고 내 리시버만 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타이밍과 어디로 공을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던져야 된다는 그런 결단력, 그게 트레버 로렌스는 현재 동시대 자기랑 동년배인 쿼터백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잭슨빌은 이 트레버 로렌스를 앞세워서 다시 한번 NFL 슈퍼볼의 꿈을 꿀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드래프트 픽이었습니다. 자, 2번 픽을 갖고 있었던 뉴욕 제츠는 약간 뉴욕 제츠는 어떤 팀이 생각나냐면 뉴욕 제츠를 보고 있으면 뉴욕 매치가 생각납니다. 왜냐면은 뉴욕 제츠도 매년 계속해서 좋은 드래프트 픽을 가져가지만 매년 어쩌면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정말로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드래프트 2번 픽에서도 저스틴 필즈를 뽑을 거라는 많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잭 윌슨을 뽑았습니다. 잭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어깨도 갖고 있고 좋은 쿼터백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지만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은 쿼터백입니다. 특히나 원이어 원더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지난 한 시즌만 잘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이유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대학교가 좋은 디비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팀을 상대로 이런 성적을 거둔 게 아니다. 과연 이 선수가 강한 팀을 상대로도 이 똑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게임 경험이 없다는 거, 그리고 프레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뭐 블리츠라든지 이런 수비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려고 해서 실수를 하는 게 많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스카우트들이 하는 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수가 대학 리그에서도 중간 정도로 평가받는 지구에서 드문드문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프로에 와서 프로 레벨의 압박을 받았을 경우 이 선수가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팔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팔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가 다른 선수들보다 많지 않다는 점 등은 어쩌면은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제츠도 그들만의 생각이 있어서 저스틴 필즈를 뽑지 않고 잭 윌슨을 뽑은 거겠지만, 앞으로 잭 윌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뉴욕 제츠의 이런 드래프트 픽을 봤을 때 그다지 뉴욕 제츠의 드래프트를 하는 그런 실력을 신뢰하지 않는 저이기에 잭 윌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큰 그런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샌프란시스코가 세 번째 픽을 가지고 트레이 랜스를 뽑았습니다. 이 트레이 랜스를 뽑은 것도 의외인 게 결국엔 저스틴 필즈와 트레버 로렌스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드래프트가 저스틴 필즈를 1번, 2번, 3번 픽을 모두 쿼터백을 뽑는 와중에서 저스틴 필즈를 뽑은 팀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 49ers도 이 트레이 랜스를 뽑으면서 약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게, 이미 샌프란시스코에는 지미 가로폴로라는 쿼터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연봉도 리그 최고 수준으로 많이 받는 지미 G가 있는데 굳이 트레이 랜스를 뽑는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트들이나 팬들이 의문부호를 많이 부여한 이런 드래프트 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왜 트레이 랜스를 뽑았냐, 이걸 분석해보면요, 일단 1차적인 요인은 이 지미지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미지가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 랜스 같은 경우는 재능, 빠른 발, 강한 어깨, 그리고 여러가지 재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NFL 선발 출장을 할 수 있는 쿼터백 레벨이라고는 평가받지 않고 있고요. 아직 한 1년이나 2년 정도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쿼터백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022년까지 어차피 지미지랑 다음 2시즌 동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지미지를 쓰면서 이 트레이 랜스를 중간중간에 이제 투입을 하고 지미지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자. 그렇게 돼서 2023년이 됐을 때 이 선수가 세 번째 시즌이 됐을 때 주전 쿼터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키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 선수를 완전히 샌프란시스코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좋은 예가 패트릭 마홈스죠. 패트릭 마홈스도 처음에 캔자스시티가 데려왔을 때 주전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전으로 쓰지 않고 이제 팀의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좀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들였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스시티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도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정말로 트레이 랜스의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면 샌프란시스코는 2023년부터 정말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4번 픽을 가지고 있던 애틀란타가 카일 피츠를 뽑았습니다. 이 카일 피츠를 뽑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카일 피츠가 타잇엔드예요. 타잇엔드라는 건 결국에는 리시버가 될 수도 있고 이 공격 유닛으로 쿼터백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제일 유명한 선수가 이제 그론키가 있죠. 톰 브레이디와 그론키,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와 켈시도 있습니다. 이런 타잇엔드, 좋은 타잇엔드를 갖고 있는 쿼터백 같은 경우는 이 타잇엔드를 리시버로서도 훌륭히 잘 활용을 하고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혹은 다른 이제 리시버나 공격 유닛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맷 라이언이 이제 에런 로저스랑 맷 라이언이 둘 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틀란타가 맷 라이언의 세대 교체를 할 거냐, 맷 라이언을 다른 쿼터백으로 교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끌었어요. 그리고 저스틴 필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는 쿼터백이나 다른 포지션을 드래프트하는 대신에 타잇엔드를 드래프트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한 번 더 맷 라이언에게 기회를 주겠다. 맷 라이언이 활용할 수 있는 NFL에서는 토이라 그러는데 맷 라이언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선수들을 아직까지는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고 맷 라이언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죠. 작년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조던 러브를 1라운드에 지명합니다. 쿼터백 조던 러브를 1라운드에 지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에런 러저스가 굉장히 불쾌해요. 내가 아직 건재한데 1라운드에 쿼터백을 뽑은 건 어떤 의도냐. 그렇게 해서 시즌에 들어가서 뭐 문제없이 잘했지만 시즌 전에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다른 팀들의 이제 드래프트 픽을 보면서 에런 로저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린베이 패커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린베이 패커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에런 로저스로서는 이제 불안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브렛 파브라는 건재한 쿼터백이 있던 그린베이가 결국엔 에런 로저스라는 이 어린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을 하면서 몇 년 뒤에 에런 로저스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던 러브를 뽑은 것 자체가 내가 브렛 파브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결정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에런 로저스의 입장인데, 애틀란타의 픽이지만 에런 로저스가 좀 더 기분이 나빠지는 이상한 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베이 역시도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가 조금씩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픽부터 이제 재밌어지는데, 5번 픽을 이제 신시내티가 갖고 있는데, 신시내티는 이미 조 버로우라는 걸출한 쿼터백을 작년에 이제 드래프트를 했죠. 그럼 이제 신시내티에게 누가 필요하냐? 오펜시브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조 버로우를 보호해줄 오펜시브 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페네이 스웰이라는 훌륭한 오펜시브 태클을 이제 신시내티가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시내티의 선택은 누구였냐? 와이드 리시버, LSU의 와이드 리시버인 자말 체이스입니다. 그럼 자말 체이스를 뽑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말 체이스는 LSU의 와이드 리시버예요. 바꿔 말하면 이 조 버로우가 2년 전까지 LSU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고, 조 버로우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펜시브 태클을 뽑아서 조 버로우를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었지만, 자말 체이스라는 조 버로우의 2년 전 대학 시절 가장 페이버릿 타겟,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타겟이었던 이 자말 머레이를 드래프트해 오면서 옛날부터 호흡을 맞추던 마음에 맞는 와일드 리시버를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달라. 이 조 버로우의 보호보다는 조 버로우의 공격력 증강에 좀 더 올인을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이제부터 신시내티는 완벽하게 조 버로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네이 스웰이 신시내티에 드래프트 되지 않자 디트로이트가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사실은 페네이 스웰이 자기 차례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신시내티가 그렇게 되자 조금은 이제 흥분을 합니다. 다음이 마이애미고 마이애미만 건너가면 이제 자신들의 차례이기 때문에. That's outstanding. That's outstanding.
그러면 마이애미는 누구를 뽑냐? 마이애미는 또 제일런 와드를 뽑아요. 제일런 와드는 누구냐? 결국 5번, 6번 픽이 같은 생각을 한 건데 이 투아가 알라바마 시절에 와이드 리시버를 두고 있던 친구가 이 선수입니다. 와들. 신시내티와 마찬가지로 투아에게 너의 대학 시절 가장 좋아하던 타겟 와이드 리시버를 우리가 드래프트했다. 대학 시절부터 손발을 맞추던 와들과 같이 한번 잘해봐라. 앞으로 더 투아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겠죠. 이제부터는 투아가 100% 스타팅 쿼터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래프트의 5번 픽과 6번 픽이 비슷한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디트로이트의 이 수뇌부는 난리가 납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잠깐 하고 있었는데 페네이스웰이 남은 거예요. 최고의 오펜시브 태클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디트로이트는 이 페네이스웰을 바로 드래프트하고 지명합니다. 그러고 뭐 하이파이브를 하고 껴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 최고의 오펜시브 태클을 얻었다. 자, 8번 드래프트 픽은 이제 JC 혼인데 JC 혼이 뽑힌 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1번부터 7번까지 진짜 드물게 1번부터 7번까지가 모두 공격 유닛이었어요. 그리고 쿼터백과 와이드 리시버가 정말 가장 많이 뽑힌 드래프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은 이 한 해에 모든 팀이 쿼터백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라운드 픽에 뽑혔다는 거는 주전급이라는 얘기인데 보통은 한 해에 한 팀이나 두 팀만 주전급 쿼터백을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이제 7년, 8년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특히나 쿼터백의 지명이 많았고 공격 유닛의 지명이 많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세대 교체가 오고 있다. 쿼터백과 와이드 리시버의 세대 교체 시기가 오고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 8번까지 와서야 이 수비 선수가 뽑혔다는 거는 조금은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쿼터백이나 와이드 리시버가 이제 상위 픽에 뽑힌다고 해도 상위 픽에 수비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뽑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은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그런 드래프트였습니다. 자, 9번하고 10번 픽은 덴버 브론코스와 필라델피아였는데 저스틴 필즈가 남아있잖아요. 분명히 덴버 브론코스랑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저스틴 필즈를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최고의 재능인 쿼터백 중에 한 명이고 한때 1번 픽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저스틴 필즈인데 조금은 자존심이 상해요. 각 팀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뽑은 거지만 그리고 그 전에 뽑았던 팀들이 모두 다 쿼터백 스팟이 차있기 때문에 굳이 저스틴 필즈가 필요가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9번하고 10번이 덴버 브론코스랑 필라델피아 이글스인데 사실 쿼터백이 둘 다 있는 팀이지만 그렇게 강한 쿼터백은 아니단 말이에요. 락과 헐츠인데 그래서 9번 픽이었던 덴버 브론코스는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최고의 코너백이라는 패트릭 설테인을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10번 픽이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디본테 스미스, 알라바마의 와이드 리시버를 지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까 5번, 6번 픽이었던 신시내티랑 마이애미가 했던 것과 같은 결정이죠. 이 디본테 스미스를 지명함으로 해서 헐츠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도 저스틴 필즈는 지명을 못 받았는데 결국에 11번에 남아있던 시카고 베어스가 저스틴 필즈를 이제 지명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스틴 필즈가 시카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스틴 필즈는 이제 트레버 로렌스랑은 다르게 듀얼 스랙 쿼터백이고 뭔가 이제 힘이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 친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대치형이죠.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판단력이나 이렇게 비전이 되게 밝다면 저스틴 필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트레버 로렌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잘 뛰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빠르게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피지컬적인 플레이어도 강하고 그리고 어깨가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수비로도 유명한 팀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가 약간 거칠고 이렇게 강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인데 저스틴 필즈의 그런 이미지랑도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스틴 필즈가 11번까지 떨어진 게 그 선수 개인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득이 되는 결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만 알라바마 출신 선수가 6명이 드래프트가 됩니다. 역시 알라바마가 풋볼 명문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 알라바마의 쿼터백, 이 투아 다음에 알라바마의 쿼터백이었던 맥 존스도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가 됩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의 드래프트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이게 꽤 큰 의미가 있어요. 톰 브레디가 스타팅 쿼터백, 즉 주전 쿼터백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1라운드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쿼터백을 뽑은 거는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맥 존스가 특징이 있어요. 준수한 어깨지만 강한 어깨나 최고 어깨는 아니에요. 달리기도 느려요. 달리기도 못해요.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톰 브레디. 톰 브레디도 달리기도 엄청 못했고 절대 러닝 어빌리티가 없죠. 달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고 어깨도 중거리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던질 수 있지만 멀리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강한 어깨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의 어중간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맥 존스가 톰 브레디랑 닮아있기 때문에 톰 브레디를 위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그 뉴잉글랜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쿼터백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뉴잉글랜드가 이 맥 존스를 데려갑니다. 벨리치 감독은 이번 시즌까지는 캠 뉴튼이 주전 쿼터백이다 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맥 존스는 캠 뉴튼 밑에서 얼마나 빠르게 팀의 이런 작전이랑 팀의 플레이 같은 걸 이해하고 습득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NFL 드래프트 1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예, 이런 NFL 드래프트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선수를 이제 지명하냐에 따라서 그 팀이 미래, 그 팀이 가야 할 방향이 보이게 되고 그 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이제 주어지고 그 팀에 이런 색깔이 입혀지는데 그런 드래프트가 꽤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1라운드의 이제 주요 픽들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내년에 NFL 팀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행덕의 달팽이 이승용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흥미로운 NFL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